아프리카 대륙 남부 어딘가에 위치한 이곳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광산 안으로 들어가고 맨손으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돌덩이 자루를 옮기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푸른 빛의 광물을 얻기 위해서죠. 이들은 이 광물을 얻기 위해 맨몸으로 유독가스가 가득한 굴 안으로 들어가고 생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광선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많은 희귀 야생동물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천연자원이 묻혀있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을 가진 축복받은 나라이지만 그 축복받은 땅 위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마운틴 고릴라의 고향,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일부 학자들과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인류 문명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한시라도 빨리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친환경,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탄소 배출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는 아직도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역시 많은 양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 배터리입니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하고 발전 시기와 양을 통제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전기 배터리는 현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에 걸맞는 완벽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전기 배터리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인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애석하게도 전기 배터리는 그 시작부터 친환경적이지도 친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 전기 배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 많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기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이 아름다운 색깔의 광물이 머금고 있는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희귀 광물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땅을 파헤쳐서 원료를 얻어낸다는 말이죠. 그중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 바로 이 푸른 빛의 금속, 코발트입니다. 구리광산의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이 코발트는 과거에는 쓰임새가 없어 버려지는 물질이었지만 현재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아주 귀한 광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광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50% 이상, 공급량의 75%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코발트만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발트와 함께 채굴되는 구리뿐만 아니라 콜탄, 보크사이트, 금, 은, 백금, 석유, 텅스텐, 우라늄, 석탄, 철광석 등등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천연자원이 묻혀있고 그 가치는 미개발된 자원만 최소로 잡아도 3경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38.7조 원인 걸 감안하면 이는 대한민국 예산 47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원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지만 2021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1인당 GDP는 1515.89달러, 가장 가난한 대륙인 아프리카에서도 55개국 중 23위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코발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 세계에서 채굴된 코발트의 대부분이 어느 특정한 국가에서 가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총 19개의 코발트 광산이 있는데 이 중 무려 15개가 중국 기업의 소유이거나 중국 자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 의해서 제3세계에 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자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마치 19세기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중국 광산회사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저 열악하다 정도로 표현될 수준이 아니죠. 노동자들은 코발트를 채굴하기 위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굴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작업해야 하는데 문제는 광산 안에 가득 찬 유독가스로 인해 작업 시간이 20분을 넘길 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 안에서의 작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유독가스만이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광산 그 자체죠.
매달마다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천만한 환경이지만 중국인 감독관들과 회사는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이러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대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중국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죠. 그 결과 현장에서의 사고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말하는 실상은 과거에 비해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을 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숨기기 위해 노동자들이 부상당해도 보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광산병원이 아닌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돈을 지어주며 수치를 조작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노동자들의 시신을 안매장한 후 가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뇌물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사망한 노동자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껴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25만 5천 명 정도로 이 중 약 4만 명이 어린아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2세에서 16세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캐낸 광석을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코발트를 나르는 데 사용된 자료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흘린 코발트 조각을 줍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갱도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다 갱도가 무너져 내려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서 받는 돈은 성인의 경우 고작 3.5달러의 일당을 받거나 혹은 시급 35센트를 지급받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달러 미만의 일당을 받을 뿐입니다. 과거 미국에 존재하던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에 현재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 매일같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이 도사리는 광산으로 향할 뿐입니다. 이렇게 현재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중국 광산 회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노동 환경이나 아동노동 같은 인권 문제만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발트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나 독성을 띤 먼지가 주변의 수질과 토양,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어떠한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매일같이 장시간 독성 먼지에 노출된 작업자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부전증, 암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증가하지만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물질이고 물을 통해 각종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직접 흡수된다는 점에 있어서 하천의 오염은 신체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광산에서 나온 중금속으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그 오염물질들이 주변 하천으로 스며들며 광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4시간 오염물질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은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어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어부들은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고 토양 역시 오염됐으니 농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오염된 환경에서 나온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근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광산 주변의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선천적 비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심지어는 광산에서 33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비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3.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채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 착취만을 당하고 있을 뿐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게 광산 개발권을 주는 대가로 학교나 도로, 병원 같은 시설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투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영 광산기업 제카마인스는 중국 기업들이 새로 발굴된 매장량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자국 광산에서 중국 자본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생산되는 코발트의 대부분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그렇게 채굴된 전 세계의 코발트의 75% 정도가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배터리는 중국에서 가공된 코발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헨리 포드가 아마존의 고무 공급망을 독점했던 것처럼 중국의 목표 역시 명확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전기 배터리의 주요 원료를 독점하겠다는 거죠.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아올리고 그렇게 쌓아올린 부로 세계 전기 배터리의 공급망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환경 종말론을 퍼뜨리는 환경단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탄소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져 결국 2050년에는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며 학생들을 교실에서 거리로 내몰고 있지만 현재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는 코발트 광산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소리치고 있지만 오염된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며 대기 중 탄소 농도의 증가를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정작 정말로 오염되고 있는 토양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이 진정으로 환경과 인류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저들의 발언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